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이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고작가와 신박사의 세상 읽기 고신세에서 다뤄볼 내용은 지난번에 저희는 솔직히 그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트렌드 리포트가 반응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막 5만 뷰가 2개가 넘고 토탈 한 15만 뷰 나온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한 편당 한 10,000뷰만 넘어도 다행이다. 다행이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렇게 큰 흐름이라서 거기다가 또 외국 리포터라 갖고 많은 분들이 이게 관심 가져주실까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한 건데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셔갖고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해서 이제 또 여러분이랑 함께 거시적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통찰력을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오늘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아주 좋은 공개 레포트를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체크카드, 신용카드 쓰잖아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쓰면은 우리한테는 이게 하나하나의 데이터일 뿐이지만 하나은행 같이 이제 거대 금융기관은 그걸 다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빅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보신 것처럼 돈은 정답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사례고 이제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냐에 따라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썼으니까 올해는 2021년, 2020년과 거의 대자뷰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당장 뭐 다음 달에 끝나고 여름에 끝나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이게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끝나야 되기 때문에 희박하기 때문에 요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이 리포트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링크는 상단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제가 해놓을 테니까 모두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요약도 있고 결론도 있고 서머리도 있고 이제 한두 줄 통찰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대로 안 하고 저희는 이제 우리가 낸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카드를 쓴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이랑 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9년 1월에서 10월까지 썼던 카드 그런 내역과 2020년 1월에서 10월까지 쓴 카드 내역을 비교를 한 겁니다. 이 비교에서 나온 데이터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교통수단 관련 업종 매출 증감률인데 요거는 여러분 나 요거 보면서 되게 뿌듯했어요. 우리 나도 네, 페이스북 때 공부했잖아. 독일 사례 갖고 이바이크랑 한다고 그냥 개인 모빌리티는 쫙 올라간다. 그 다음에 또 댓글에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 구독자 여러분 고급진 분들 많잖아요. 벌써 댓글에 뭐라고 달아주셨냐면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독일 사례였는데 해외에는 이제 아이들 통학이 자전거로 엄청 많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점점 이 바이크가 추세인데 코로나까지 딱 터져버리면서 이 바이크가 급격하게 올라가 있대요. 또 댓글에 이런 고급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러분이랑 계속 이렇게 나눠갔으면 좋겠고 이거 보면은 이제 국산차 증감률은 뭐 줄기도 하다가 늘기도 하다가 뭐 어떤 이제 신차 출시 효과 때문에 잠깐 늘었다가 하는데 뭐 여기는 크게 막 엄청 트렌드가 있다기보다는 중고차랑 자전거가 확실히 트렌드가 리마커블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중고차가 갑자기 이제 코로나 시국을 기점으로 압도적으로 늘었고 뭐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자전거 갖고 인사이트 이제 우리나라 사례니까 인사이트 이제 확인됐잖아요. 인사이트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 자전거를 좀 이제 많이 타시기 시작하시면은 자전거에도 액세서리가 많아요. 관련 상품도 매출이 늘 겁니다. 관련 상품도 매출이 늘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옛날에는 자전거를 팔자 이런 건데 그러면 자전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좋냐면은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이랑 아니면 회사 동료들이랑 아니면 친구들이랑 자전거 동호회 좀 공개적으로 만들어 볼까? 그렇게 만들어다 보면 검색을 해갖고 우리 지역 자전거 동호회는 뭐가 있지 하고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러분이 리더십도 배워볼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떤 커뮤니티도 조성해보면서 뭔가 어떤 새로운 일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 자전거만 생각하지 마시고 스마트폰 여러분이 뭐랄까 커버 그 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액세서리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처럼 자전거에 이렇게 대세가 되고 있으니까 자전거 관련 액세서리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클 거고 관련 컨텐츠도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다. 라고 한번 실제로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데이터가 없지만. 예, 그러니까 요 데이터만 보고 자전거만 보지 마시고 파생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중고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네. 왜 그랬을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 다음에 이제 그 말해 주시겠지만 학원들이 다 망했는데 안 망한 학원이 있어요. 오프 중에
이게 자동차 운전학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래 집에 한 가구에 차 하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빠만 차 타고 갈 수 없잖아. 그렇지. 이제는 엄마도 그렇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중교통을 대중교통을 꺼리니까. 근데 그러면 운전을 배워야 되겠죠? 학원 가서 배우고. 근데 첫 차기 때문에 막 새 차 타긴 그렇고 맞아요. 또 비용도 크게 드니까 중고차를 많이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중고차가 예상을 깨고 많이 팔린 케이스가 이렇게 나온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여러분 다 망한 것 같죠. 왜냐면 뭐 GDP가 좀 줄어들었으니까 맞아요. 분명히 마이너스는 있을 거예요. 근데 100이 98 된 거지 100이 막 13 된 건 아니거든요. 아니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가 2019년이랑 2020년이랑 실제로 카드 매출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파이가 우리가 좀 줄었긴 했지만 조금 줄었어요. 조금. 예. 카드 사용량 보면은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매출은 거의 좀 더 늘었고 오히려 빈도는 좀 줄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제목처럼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이 되게 무서운 패러다임이거든요. 한번 상승세를 타면 누구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부자가 되는 거고 누구는 한번 휩쓸리기 시작하면 되게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이 저희랑 공부하시면서 나는 어디에 있나 이거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 이제 교육업으로 넘어가면서 학원 업종 매출 증감률을 봐보면은 그거예요. 이제 고 작가님이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모든 학원이 뭐 다 망할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예. 학원을 못 가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그 제재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자동차 운전 학원은 뭐 여러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 차에서 교습받는 거니까 엄청 늘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여러분이랑 이제 여기 분들은 여기 이제 하나 금융 경영 연구소 분들은 결론을 다른 걸 내주셨는데 저는 여러분이 좀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최고 취약계층 20대 청년들이거든요. 취업 시장으로 나오는 분들. 근데 그분들이 지금 공채도 없고 채용이 아예 싹 사라졌어요. 그러면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그러면은 진짜로 그래도 이 친구들이 놀지 않거든요. 뭐라도 준비해야지, 일해야지, 뭔가 내 것 준비가 돼야지 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서 왜냐면 저도 군대 가기 전에 남는 시간에 항상 남는 시간에 운전면허 사람들이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 학원이 증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면허는 언젠가 따야 되니까. 요런 거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볼 수 있으면은 연령대 데이터까지 보면은 그러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분명히 앞에 거랑 그 중고 자동차가 는 걸 보면은 코로나 시국이랑 상관이 없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여러분 데이터라는 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인과관계도 그렇게 항상 단순하지가 않고 그래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연령별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나중에 연구원님들께서 조금 우리 알려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되게 리저너블한 것 같아요. 예. 네. 그 다음에 그 댓글로도 그런 분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데 이렇게 학원 관계 종사자인데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이 저는 틀리기를 너무 바라고 있는데 코로나는 저는 오래 안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대유행병 시도 읽어보고 여러분 그 코로나는 지금 전 세계적인 사건이라서 매달려서 막 지금 그래도 막 백신도 빨리 나오고 했는데 여러분 에볼라 같은 거는 아프리카에서 발생해서 선진국이 개입도 안 됐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갔는지 여러분 막 정말 오래 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많이 죽은 다음에 인도적 차원에서 선진국들이 개입을 했어요. 거기다가 너무 많이 죽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막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약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달에 좋아지겠지. 다다음 그냥 아싸리 멀리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멀리 보시고 그 다음에 비대면으로 바꿀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다 비대면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뭐 예체능 계열 학원에서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도자기다 그런 걸 비대면으로 바꾸기는 어렵거든요. 뭐 직접 만져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외국어 학원은 요즘에 여러분 줌은 아마 40분까지는 무료예요. 뭐 횟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40분까지는 무료니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커리큘럼을 개발하면 뭐 그 다음에 줌뿐만 아니라 뭐 그거 카카오톡도 있고 페이스북톡도 있고 막 페이스타임을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거든요. 그냥 내가 진짜 이거를 그냥 우리 학원 애들 돌아올 거라고 그냥 천년만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거는 뭘까? 거기서 막 되게 큰 업체처럼 전문적으로 플랫폼을 만들고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 카카오톡도 단톡방도 쓰고 밴드도 쓰시고 하시면서 이거는 내가 진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비대면으로 빨리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저는 같고 되게 중요한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물론 큰 기업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큰 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거리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동네에 있는 학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비대면이지만 피드백을 주고 또 부모님 상담을 하고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육 양극화 그야말로 집안에서 아이들 잘 돌보지 못한 상황이랄지 그리고 아이 자체가 어떤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이 힘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온라인을 만나고 얘기하고 대화하고 하게 된다면 거기서 신뢰감이 쌓이지 않을까. 실제로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 피드백이 있지 않으면 이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이 교육의 핵심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내가 대규모가 아니라 만약에 소규모로 우리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가 코로나 끝나도 문제인 게 또 다시 와요. 또 옵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 또 와요. 그럼 그럴 때 또 준비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또 이거 직격탄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비대면 준비해 놓으면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제 끝나려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여전히 저는 이 외국어 학원 보면서 저희도 외국어 에듀테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3월 1일 목표로 보면은 이게 뭐 3월 달에 56%까지 쭉 줄어들었다가 이제 6, 7월에는 살짝 사실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움에 대한 욕구는 그다음에 배워야 된다는 거는 욕구도 존재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도 팩트도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객들이 어디 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떻게 그 소통 형태의 변환이거든요. 그렇지. 근데 아까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한 거 도자기 같은 거, 뭐 그림 그리는 건 좀은 옆에서 실제로 도와줘야 되는데 언어로 할 수 있는 거나 지식에 관해서 이렇게 전달을 주고받는 것들은 소통 의사소통을 이렇게 주고받는 것들은 제가 볼 때 비대면으로 빨리 하면은 그다음에 왜냐면 이거는 또 그냥 인강은 원사이드 강연이거든요. 피드백이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비대면이라서 온라인으로 줌이나 여러분이 뭐 카톡이나 뭐 밴드로 이렇게 여러분이 뭐 이렇게 아무튼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는 원사이드 강연이랑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일방적인 단방향 강연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본질을 조금 고민을 하셔갖고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피드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이거는 이런 상황에서 발전이 아니라 진화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태되지 않으면 진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이제 건기식 건강기능식품과 금융 관련 업종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건기식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이 확실히 매출이 많이 늘고 좀 재밌는 게 인삼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더니 인삼 관련해서 두 가지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이건 좀 터무니없는 건데 코로나에 좋다. 코로나 예방이 좋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그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제 건강이 중요하니까 면역이 좋다. 그래서 실제로 인삼이 수출도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인삼이 일단 코로나 되게 큰 수혜주로 수혜 품목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된 게 아닌가. 왜냐면은 나온 게 아닌가. 약이 없으니까 약이 없으니까 면역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면역력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인삼이 전통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최강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식도 돼 있고. 인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요. 맞아. 왜냐면 네. 먹으면 내 건강이 좋아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구매를 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저는 근데 또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은 게 스마트 스토어 여러분 지금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 스토어가 대세인데 그래서 건기식은 좀 단가가 높아서 마진이 그러니까 퍼센트가 작아도 절대 값은 크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스마트 스토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그 수공예처럼 이렇게 수제로 만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무슨 생강청인가를 사는데 그게 맘카페에 올라오면은 뭐 1분 만에 뭐 댓글이 몇백 개가 달린대요. 그래서 그게 만들 수 있는 캐파가 한계가 있으니까 못 판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파시는 분들은 특히 이렇게 양산을 할 수 없는 것들은 제가 볼 때 이게 맘카페만 당장 연결이 돼도 이렇게 확산이 잘 되는데 전문적으로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이 마케팅까지 하면 저는 기회가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은 건기식을 파는데 경쟁력을 쌓을 수 있냐? 저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기능의학 관련 책을 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기능의학이라는 거는 몸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몸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여러분 알츠하이머에서 우리가 이제 반점을 살펴보니까 예? 왜 알츠하이머랑 장 건강이랑 상관이 그렇게 많냐 따져보니까 이 기능의학이에요. 이건 베타아밀라제는 아밀라제 여기 장에서 나오는 건데 어떻게 이게 뇌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직 뭐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의학 관련 지식이 뭐 엄청 전문가는 아니니까 어쨌든 장과 이거는 상관이 있고 그 알츠하이머의 종말 쓰신 이제 의사분께서 관련해서 치료를 해보니까 난다는 거예요. 많이 호전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능의학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양의 비밀이라든지 되게 이게 진짜 기능의학에 대한 되게 근본적인 학문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오래도록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죽는 법. 요 정도 이게 두 권만 읽어보셔도 정말 크게 도움이 되지 그리고 않을까. 말씀하신 정말 관심 있으시면 알츠하이머 종말. 네, 알츠하이머 종말도 읽어보시고. 정말 명저니까. 근데 알츠하이머 종말은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관심 있어요. 있으신 분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 다음에 아니면은 기능의학 쳐보셔갖고 여러분들 이거 나한테 땡긴다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좀 찾아보신다던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이 좀 대세인데 그거를 여러분이 조금 잘 만약에 아이템으로 선정을 했을 때 저는 좀 이렇게 기능의학이랑 연관지어서 이렇게 판매도 한번 생각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이제 마지막은 취미생활 관련 업종 매출 증감률인데 여기 레포트에서 이제 그린합이라 그랬어요. 이제 뭐 녹색 취미들이죠. 그래서 이제 난 이거 보면서 또 뿌듯했어. 우리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그때 되게 특이하다고 한 게 가드닝이랑 그 다음에 그거 뭐 발코니 할 때 높은 화단 막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전 세계는 비슷했다. 전 우리나라 세계는 마찬가지로. 비슷했다. 진짜 나는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블루스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해지니까 그러니까 소확행이라는 게 맞습니다. 대세 테마고 그냥 주류 흐름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소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화원이랑 화초는 심지어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가꾸는 거에서 어떤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키워드가 플랜테리어 그리고 도시 농부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플랜테리어는 뭐 그 플랜트 플러스 인테리어 합친 단어 같고 도시 농부는 도시에서 근데 도시 농부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를 그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꽤 있더라고요. 왜냐면 실제로 농사를 안 접으신 분 같은 경우는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요게 데이터가 요 보고서가 좋은 게 이 코로나 그 데이터 말고 검색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이버 검색에서 2016년부터 어떻게 됐나. 그럼 플랜테리어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도시 농부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원래 대세였어요. 원래 대세였는데 가속화가 된 거지. 가속화.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던 분야고 이게 점진적으로 올라갔던 건데 딱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게 가속화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이번 주제는 부익부 빈익빈이잖아요. 그냥 그거예요. 원래 이런 그린 합의에 취미가 많아지고 있었고 뭐랄까 거기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너도 나도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똑같은 그린 합의에 대한 종사자였어도 온라인 중심으로 했던 분들은 혜택을 더 많이 누렸을 거예요. 왜냐면은 당장 이렇게 판매하기도 쉽고 사람들이 검색하기도 쉬운데 예를 들어 그 농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프라인이었으면은 생각보다 이 똑같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국이어도 똑같은 업종에서 똑같이 준비하고 있었어도 그 빈부의 격차는 거기서도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제 돈은 정답을 알고 있다 시리즈에서 이제 첫 번째 편 이제 하나 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레포트로 이제 여기도 꼭 읽어보세요. 여기만의 결론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랑 완전 다른 결론이. 저희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중심으로만 여러분이랑 이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다른 관점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는가?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또 기회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 에피소드는 3부작이고 저희는 2부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